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8일 종목 연구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그 일목균형표 강의를 하느라고 주말에 준비를 하고 하는 바람에 진이 빠져가지고 그랬는지 종목 연구를 하나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늘까지 나흘 동안 종목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좀 종목 연구 좀 올리지 말아주십사라고 부탁드렸더니 그래도 좀 많이 저를 봐주셔가지고 현재 31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4, 50개 되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31개밖에 안 되니까 2부에 걸쳐가지고 빨리 하면은 아마 30분짜리 영상으로 2개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볼 텐데요. 혹시 빨리 설명한다 그래서, 그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DR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DR잼. 죄송합니다. 첫 종목부터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이 종목 보면 한숨이 나오겠죠, 그죠? 질문에서는 241선마저 무너뜨렸다 그랬는데, 저는 이동평균선을 잘 안 보긴 합니다만은, 이동평균선 보라마나, 121선, 241선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냥 계속 일목균형표 구름 밑으로 땅굴만 줄창 파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이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저형적인 역배열이죠, 역배열. 주가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절한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있고, 그 위에 음물이 나타나 있는 전형적인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추세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어디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죠? 어디가 끝날지 모릅니다. 이때도 역배열이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때도 역배열이었잖아요. 그죠? 이때도 역배열이었죠. 이때도 역배열인데, 그럼 역배열로 인해가지고 주가의 하락이 가세가 끝났느냐? 아니죠. 더 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역배열이라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으로서야 그냥 주가의 흐름에 그냥 질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서 파세요라고 하더라도 참 팔자니 정말 손도 안 나가고요. 그나마 일종의 희망 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RSI가 30m로 내려갔잖아. 그죠? 당장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주가가 올라서기만 한다면 RSI도 32로 올라서고 그러면은 RSI 상으로나마 저희 매수 신호가 나타날지 모르겠으니까 잘하면은 반등이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보는 정도죠. 이거는 솔직히 분석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기대.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 종목 분석을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거를 안 당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언제 팔아야 됩니까? 맨날 주장합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파세요. 그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 파세요. 그렇죠. 안 팔고 반등하겠지. 그놈 왜 반등 안 하나 하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고요. 기다려보면은 RSI가 돌아서면은 반등이지 않겠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정도인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반등한다면 일단은 기준선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올라오면은, 후행 스패너가 만나면 아마 16,000원부터 이게 상당히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다려보되 16,000원 정도라도 회복이 되면 그때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팔자.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이 후행 스팬이 그죠? 어떻게 되는지는 보세요. 주가가 이쯤 있다가 반등하면은 반등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행 스팬에 걸려가지고 그죠? 올라가지 못하고 위에는 또 구름에 걸려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도 저항도 있고 후행 스팬 저항도 있으면서 결국은 얘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밀렸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한다면 뭘 만들 거냐. 후행 스팬은 이
이 캔들을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16,000원 근처에서 분명히 저항이 있을 테니 그때 가면은 일단은 일부라도 줄여보자. 뭐 이런 의견입니다. 하나 하는데 5분이나 지났네요. 큰일 났네요. 자, 두 번째로 효성중공업입니다. 3파가 연장되는 것 같은데 5파도 연장되면 안 되지 않느냐. 3도 3-3-2도 했는데 5도 3-1, 5-1, 5-2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거든요. 나름 일리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1, 2고 여기가 3인데 3가 3의 1, 3의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나타났으니까 이게 3이면 그 다음에 4인데 5라고 되어야 되지 않겠냐. 5가 연장되는 것 같지 않느냐. 근데 이 5가요. 5를 세보면은 여기가 5의 1이고 5의 2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5의 1이고 5의 2인데 여기가 5의 3, 5의 4라 할 수 없죠. 5의 2 되는 거니까. 겹치니까. 그러니까 5의 1은 맞고 여기가 그 다음에 5의 2는 맞는데 5의 3이 아니고 5의 3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죠. 여기가 5의 3파동의 두 번째 파동. 여기가 5의 3파동의 세 번째 파동. 그러니까 요 가로 세 번째 파동 3의 3, 3의 4, 3의 5, 3. 그래서 큰 3, 4, 5. 뭐 이렇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 연장 아니냐? 이 연장이라 보담도 이 큰 파동이 아니고 5번 파동이 아니고 5번 파동 안에 조그만 파동이 연장된 거죠. 그죠? 1, 2, 소위 소파동이 연장된 거죠. 그러니까 큰 파동이 사이클, 클래스가 낮은 게 연장된 거니까 3번 파동이 연장된 거와 5번 파동이 연장된 거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는 뭡니까? 가로 1, 가로 2, 가로 3-1, 가로 3-2, 가로 3-3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로 3-에 3 가고 있다. 크게 말하면 5번 파동인데 5번 파동 안에 세 번째 파동 중에 세 번째 파동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동, 다섯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다섯 번째 파동일 거다. 있을 거다. 지금은요. 좋잖아요. 계속 꼬죠. 아이고, 계속 꼬죠. 구름이 있고 기준선이 있고 뭐 더 이야기할 거 없죠. 네오토입니다. 네오토, 이거 잘 가다가 기준선 위로 바로 추락했죠. 밑에서 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직은 구름 위이긴 합니다만 기준선을 내려갔으니까 보통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일부 파세요라고 말하죠. 현재 후행스팬도 빡 내려오면서 캔들에 딱 걸렸죠. 그죠? 딱 걸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요 수지 캔들에 딱 걸렸는데 더 밀리면은 그때부터는 여기가 다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겠죠. 그죠? 그죠? 반면에 다행히 내려 오르면 이 캔들의 지지를 받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사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통적으로 말한다면 이때는 그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일단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준선 바로 밑에서 매도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반등하면 또 그 기준선 바로 위에서 또 매수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현재로 봐서는 저는 일단 내일 반등하더라도 기준선 아래쪽이라 하면은 일부라도 매도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볼까요? 종가 전까지, 그죠? 종가 전까지 기다리고 보고 계시다가 기준선을 넘길 기색이 없으면은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일부 반등하면 팔자. 만약에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는 즐겁게 계속 가는 거니까 기다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유니선입니다. 새로운 파동이 가능할까요? 아마 여기까지 충격 파동이 끝났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A, B, C가 큰 A고, 그죠? 여기가 아마 B라고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B, C,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 파동의 어딘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은 좀 있네요. 조정이 끝이 아닐까 싶은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 아래서 이거 30 밑에서 올랐었죠. 그죠? 두 번째로 기준선도 주가가 올라서 있죠. 더 잘 되려면 이제 뭐가 넘어가야 됩니까? 구름 위로 넘어가는 건 물론이고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후행스팬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의 얇지만 이것을 넘어서려고 테스트 해보지 않겠나 싶네요. RSI가 30 밑에서 돌아섰다는 게 큰 일단은 위안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좀 더 이제는 바닥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나 확률은 높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어떻게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주장하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죠? 어떻게 뭐라 주장합니까? 일부 파세요. 그죠? 조금이라도 파세요. 그렇죠. 더구나 갭까지 나타났네. 요 갭까지 나타났죠. 그죠? 근데 갭을 못 넘기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갭이 여기서 한번 난 게, 현재 여기도 저항되면서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갭을.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후행스팬도 캔들에 걸리고 있어서, 이 근처에서는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더 밀리면, 좀 난감한 게, 밑에 있는 구름도 어떻습니까? 두텁지 않잖아요. 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은 얼마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등하면요. 기준선 넘기면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때는 안심하고 사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추세라고 확인하고 사는 거니까 지금은 더 높은 데 사더라도 그게 뭐 억울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텔레칩스 12월 7일부터의 파동을 세어달라 했거든요. 12월 7일이 언제입니까? 여기인가요? 12월 7일 여기인가요? 아, 그래서 여기부터 뭐 세어달라고 하는 걸 세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파동을 어떻게 세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파동을 12월 7일부터 소파동을 센다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게 뭐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3조 이렇게 길죠. 그 다음에 조정, 뭐 이런 스토리겠네요. 그죠? 그죠? 그거 말고, 물론 이거는 이제 큰이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12월 7일부터의 소파동, 아주 짧은 소위 소규모 파동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야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5까지 왔고 이 하나의 충격 파동을 조정하는 조정 파동이 현재 전개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캔들이 더구나 갭 만들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마도 일부라도 조정 파동이긴 하지만 일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팔자, 조금 줄이자라는 거고요. 또 다른 분은 이게 이제 텔레칩스가 제 밑 아래쪽에 거래량을 그려놓은 건 뭐냐니까 이게 컵 아니냐, 여기가 컵이도 핸들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일본어로 본다면 착착 해서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를 넘어서면서 요 컵과 컵을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바박 실려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빡빡 실려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 밀리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잖아요. 그죠? 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을 보더라도 자, 여기까지가 이게 컵이라고 한다면 상승은 아주 그럴싸해요. 그죠?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맞는 이까지는 컵을 잘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핸들을 전제를 만들고 있다가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이 위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서 당장 지금은 컵이도 핸들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컵이도 핸들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뭡니까? 일부라도 매도하자는 의견이죠. KINX 큰 B인가요? 아니면은 12월 14일까지 이후에 4번 파동인가요? 했거든요. 이것도 어렵다. 자, 큰 B인가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자, 뭐, 이건 이럴 것 같고요. 그죠? 그죠? 잉여 같죠? 그 다음에, 여기를 3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삼각형 3의 4, 3의 5, 3, 1, 2, 3, 4. 여기 조금 모자라긴 한데,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여기까지 있었구나. 야, 그렇군요. 그렇지, 이상했다. 그렇죠. 그럼 세로요. 여기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3의 1, 3의 2, 다시.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죠. 자, 큰 2, 3, 4. 지금 척 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일단은,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여기가 삼각형, 4, 5.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조정, A, B, C, 조정 있고, 새로운 상승파동인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 B, C 조정이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하고 있고 여기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어딘가 넷, 어딘가 다섯, 뭐 A, B, C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큰 B인가요? 아니면 4번 파동인가요? 하셨는데 글쎄요. 큰 B인가요? 4번 파동인가요?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 그죠? 새로운 상승 파동 1이고 2고 3이고 4고 뭐 5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5가 안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이거 5라고 한 다음에 A, B, C가 있고 다시 새로운 뭐 큰 상승 파동 5까지가 하나의 1이라 한다면 얘가 뭡니까? 이 2가 로마 숫자이고 새로운 상승 파동 3을 앞둔 조정. 뭐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여기를 꼭지라고 말하기가 아직은 좀 왜냐면 이게 기준수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이 5번 파동도 좀 짧아 보여서 아직까지 5가 좀 더 있고 뭐 ABC 조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며칠 있어 보면 하루 이틀 보면은 금방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B파동인 거는 같아 보이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뭐죠? KINX.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자고요? 뭐 지금으로 봤어요. 뭐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저는 5번 파동이 아직까지 안 끝났다는 쪽에 좀 더 무기를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 89,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았었더라고요. 그죠? 아이디가 뭐 아모레 퍼시픽 파동 어떻게 할까요도 했고 분석이 되시나요도 했고 댓글은 한 번 다시면 됩니다. 제가 다 봅니다. 다 봅니다. 그러니까 댓글 서너 차례 단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서너 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 번만 다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왜 머리를 긁을까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1, 2, 3, 1, 3, 2, 3, 3, 3, 4. 굳이 파동을 한다면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3의 1, 3의 2, 여기가 3의 3, 그죠? 3의 4, 그리고 올라가서 3, 그 다음에 4, 5. 그래서 이 3은 요 고점,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만, 요 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뭐,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 확실치 않느냐? 우선주의 경우에,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아모레 퍼시픽 그 본주에 비해 가지고, 그죠? 우선주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약에 아모레 퍼시픽이 아니라 삼성전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3 다음에 4니까 올라가 5번 있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모레 퍼시픽이 우선주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파동 이론이 작동하여서 지금 제가 매기는 대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동 이론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파동 이론을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시가총액이 많을수록 파동 이론이 잘 들어맞고요. 그렇지 않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경우에는 파동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파동 모르면은 그럼 거래 못 하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목을 보고 있는 거죠. 일목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아니야.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세야. 이게 단순 무시간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은 구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상승세이니까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혹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떡하라고요? 추세가 무너지지 모르니까 일부라도 팔아라라는 게 일목의 이야기죠. 기준선 여기가 안 되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면 손해하냐? 지금 아직은 아니네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기준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 좀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기준선 밑으로 현재로 봐서는 얼마입니까? 79,700원이니까 8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바로 판다. 일부 판다.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판다. 아니고 85,000원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본전 이상으로 팔아라는 법은 없죠. 그죠? 아니, 손해보라는 이야기 아니라, 손해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하락세라 그러면 일단 팔아야죠. 그러고는 매도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복수를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꼴을 보고, 추세가 상승세구나, 라고 추세가 상승세인 걸 확인하고 다시 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애매한 상태에 좀 더 두고 보다가,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일부란 말은 대개 한 20-30%를 말합니다. 정도로 일단 비중을 줄여 갔다가 내려오면은 줄인 만큼 더 사가지고 뭡니까? 물타는 일이 아니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복수 혈전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 조금 더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싶으니까 기준선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두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 급하게 빠져가지고 그죠? 5번 파동이 끝인가? 라고 하셨는데, 지금 파동을 제가 여기 SK이노베이션 예전에 파동 센 게 있죠. 그죠? 자, 1, 2, 그 다음에 1, 2, 3, 4, 5, 큰 상승 파동 하나, A, B, C, 다시 상승 파동 끝, 조정 파동, 다시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이 여기서 출발했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가로 1이 될 것이고, 그죠? 여기가 2, 가로 2.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 4. 그리고 5인 것 같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맞나요? 지금 바로 샜나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 시작된 것 같기도 하죠. 자, 1, 2, 맞죠? 1, 2, 3, 4. 그렇죠. 이거 안 내려갔고, 5.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요 5번 파동을 세보면, 여기서 5라고 한다면, 여기가 5의 1, 5의 2, 5의 3, 5의 4가 돼야 되는데, 5의 4가 5의 2라고 겹치니까, 이거 5의 1, 2, 뭡니까? 5의 3의 1, 5의 3의 1, 5의 3의 2, 5의 3의 3, 이거 억지군요. 네, 그건 말이 아니군요. 어떻게, 살짝 겹치더라도 1, 2, 3, 4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안에서 5개의 파동을 다 만들고 내려왔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직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은 여기서 5번 파동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가는 ABC 조정이 시작되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보조수단인 일목기준표를 보고 있다가 일목기준표의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면은 그때는 틀렸구나 하는 건데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니까 기준선은 계속 상승하니까 그걸 보고 계시면은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그때가 뭡니까?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싶네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준선 무너지면 팔자. 그죠? 입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입니다. 유상증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제가 어제 일요일 날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공시보는 법, 그죠? 공시보는 법에 대해서 스터디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은 거 있죠, 그죠? 그거 보시면은 아마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무상증자가 발표된 직후에는 호재가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벌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인 제로에 끝나게 되죠. 왜? 근본적으로 무상증자가 된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바뀐 건 아니다는 거죠. 반면에 유상증자는 회사의 바깥에서 새로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회사의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죠?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노? 그 돈 가지고 관계에서 지원해주는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 악재고, 대신에 그거 가지고 설비 투자한다거나 부채 갚는다거나 하면은 회사가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니까 뭐 나빠질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반드시 호재가 아닌 게 시장의 하락세일 때는 오히려 그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렇죠? 유통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압박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악재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과연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현재 SK케미칼의 경우에 그 유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를 판단하려면 현재 SK케미칼의 주가의 추세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아직은 하락세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하락세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예, 구름도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별 문제 없잖아요. 당장은 별 문제 없죠.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그게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리지 않겠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사흘째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건 조정이 어차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같이 조정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꼭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은 유상증자 요는 이제 권리락 될 때까지, 유상증자 권리락 이전까지 홀드 한다면 반드시 유상증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유상증자 권리락 될 때까지 또 가지고 있다가 권리락 되고 난 다음에도 유상증자를 신청 안 하면 주가가 권리락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할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가고 바본 거예요. 소위 바보짓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안 받으려면은 권리락 이전에 빨리 팔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신청하려고 그러면은 권리락 이전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유상증자를 신청하든지 해야지, 가지고 있으면서 뭡니까? 유상증자 안 받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봐서는 뭐 아직 유상증자 권리락 기간이 많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죠? 언제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유상증자, SK케미칼 유상증자를 말씀하셔가지고, 그죠? 말씀하셔가지고, 유상증자 권리락, 뭡니까? 언제가 권리락 되는지 지금 공시를 살펴보려고, 잠시, 방송을 중단을 시켜놓고, 공시를 뒤져봤는데, 지금 이때가 제가 헛소리한 거잖아요. 네? 왜 헛소리냐? SK케미칼, 맞죠? 그죠? SK케미칼 유상증자 아니잖아요. 예? 유상증자 결정이 아니고 종소회사가 유상증자 결정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예? 여기 지금 SK케미칼의 유상증자 결정이 아니고 SK케미칼의 유상증자가 아니고 SK케미칼의 종속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을 신고한 거네. 이거 SK케미칼이 유상증자 한다는 게 아니라 SK케미칼이 아들 회사인, 계열사인 그 회사가, 비상장 회사가, 이 회사가 유상증자 한다는데 우리 대주주로서, SK케미칼의 대주주로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공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사 주가는 아무 관계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도 무상증자 결정인 것도 보이네. 무상증자 결정. SK케미칼 무상증자 결정. SK케미칼이 무상증자한 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가 무상증자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계열사이다 보니까 SK바이오가 계열사니까 무상증자합니다. 우리 회사의 자회사인 SK바이오가 무상증자하는데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공짜로 얻어요. 호재죠? 라고 알리는 거잖아요. 호재도 아닙니다만은. 허술히 했네요. 따라서, 그래서, 유상증자, 난 권리락 기간이 언제인지 보려고 봤죠. 그러니까 SK케미칼 유상증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구름 위에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그거 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미리, 내가 모든 회사의 주식을 공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질문에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하는가 보다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뉴트리입니다. SK케미칼 때문에 헷갈렸네요.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완전히 유상증자 안 하는 회사로 가지고 유상증자 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네요. 공시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공시 내용을 좀 어제 올려드릴 땐 스타트 내용을 잘 보시고 공시를 좀 확인해주는 버릇을 보셔야 됩니다. 자, 뉴트리 3-4 파동이냐 하셨거든요. 3-4 파동이냐. 자, 여기가 18,900원부터가 바닥이니까, 그죠? 1, 2, 3, 4나이죠. 그죠? 1하고 겹치니까. 이 1은 맞고 1은 맞는데, 3에 1, 3에 2, 그죠? 그 다음에 어딘가 3에 3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3에 3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를 3에 3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3에 3으로 보고, 여기를 3에 4로 본다면, 3에 5가 있으면서 큰 1에 2에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게 좀 삼각형으로 보여서,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한 다음에, 3에 5 해가지고, 까지가 3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로로 치죠. 가로 1, 가로 2, 여기가 가로 3, 3.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 4. 그 다음에 조만간 다시 가로 5가 있는 이런 스토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여기 파동을 더 세분해가지고 지금 일봉은 잘 안 보이니까 분봉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일일이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분석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질문하신 분이 이게 3인지 아니면은 5인지 이런 파동을 일일이 하나 세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제 감으로는 얘가 1이고 2고 3에 1이고 3에 2고 이게 삼각형이니까 3에 3이고 3에 4고 3에 5고 3이고 4고 5고 이래 되는 스토리가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조정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준선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입니다. 31개 종목이니까 한 15개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두산 퓨얼셀. 오늘, 요 영상에서는 넷마블까지 하겠습니다. 넷마블까지. 자, 두산 퓨얼셀. 매번 커비드 핸들링이 아니냐. 그죠? 내지는 이것 가지고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두산 퓨얼셀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다소간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거래량만 터지면, 고점을 넘어가는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별 걱정이 없을 텐데, 요 줌을 넣어서는 64,000원 넘어서는 빡 한 번 올라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다소간 좀 질척거리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여서, 얘가 밀리는 모습도 아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위에 있고, 캔들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였어야 은근과 끈기로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넘기는 움직임, 그로 인해 가지고 컵을 완성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컵들이 항상 다 컵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컵이 도중에 깨지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유리공장 가시면은 컵을 만든다고 열심히 빨대를 가지고, 빨대가 아니고 유리 가지고 불고 있잖아요. 근데 분다고 해가지고 모두 컵이 되는 건 아니죠. 가끔은 컵이 터지기도 하니까,
두산 퓨어스에 터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컵이 다 컵이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산 퓨어스에다 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롯데정보통신 파동이 어떻게 되나요? 맨날 손해만 보는데 매수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를 내셨네요. 어려운 문제를 왜 냈느냐. 자, 여기서 볼까요? 자, 1, 2, 3, 4, 5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 것 같아요. 자, 큰 하나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어딘가 조정이고, 예? 어딘가 조정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된 것 같은데, 자, 이 조정의 끝이, 여기가 조정의 끝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예. 이게 끝이고, 하나, 그 다음에 뭐죠? 뭐, 둘, 이래 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까지가 전부 ABC, XABC 조정인 것 같고요. 어디선가부터 이제 상승 파동이 출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거 새로운 상승 파동의 출발점을 어디로 두느냐가 매우 헷갈리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여기로 두느냐, 여기서 보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세기가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이 바닥에서 구름 위로 이 바닥에서부터 파동을 세어본다면 하나, 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이 옛날부터 과거부터 어디부터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렵긴 어려지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어디를 바닥으로 세서 올라가기가 세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또는 아까 뭐 있더라? 과연 아무래도 퍼시픽 우선주처럼 과연 이게 파동 이론을 적용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도 확실치도 않고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데 살까요 하셨거든요. 파동으로 본다면 새로운 상승 파동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 첫 번째 조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을 예상해 본다는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조정이 어디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재수 없으면은 이가 1이고 이가 2일 경우에 우리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바닥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론에 따라 가지고 심지어 36,000원 언제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 조정이. 그죠? 또는 36,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뭐 파토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파동을 매기기가 매우 어려운 확실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 사신다면 이럴 수는 있어요. 현재 구름 위에서 일목기름급화상으로 봐서 구름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사부른 거죠. 보초병, 요새 보초병 한 주 딱 사는 거,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라도 조금씩 사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면 조금씩 더 매수 물량을 늘려가는 이런 식의 전략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매수했던 거 재빨리 다 던지면 되는 거니까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않겠죠. 그죠? 대신에 기대되는 수익은 있으니까 해볼만 하고 이러다가 기준선을 넘어가면 현재는 구름이니까 조금씩 사다가 기준선을 넘어가면은 그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 반대하지 않는데 조금만 일단은 조금씩 뭐 10%, 20% 또는 10주, 20주씩 뭐 얼마나 비중을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주든 한 주든 20주든 100주든 간에 10%, 20%씩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 같은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언제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즉각 도망친다는 각오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항상 손해만 본다 하셨는데 그죠? 뭐 조금 손해보고 그러다가 조금 손해보다가 한번 먹을 때 왕창 먹으면은 그냥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제가 연합인포맥스에서 주린이들 데리고 그 강의하면서 그 주린이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스톱에서 3점은 그냥 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스톱 치실 때, 그죠? 고스톱 못 치는 사람들은 3점만 나면 스톱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청단 석장 들어오면 재빨리 스톱 하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돈 못 따요. 언제 돈을 땁니까? 3점쯤이야 가볍게 주고 언제 돈을 따죠?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 광박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따따따따따 32배 그죠? 32배 이렇게 먹어줘야 한 방에 왕창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3점짜리로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조족지혈인 거죠. 마찬가지로 항상 손해보신다 했습니다만 조금 손해보면 문제가 아니야. 먹을 때 한번 왕창 크게 먹으면 되는 거죠. 지금 50자 랩셀 설명하려고 좀 튀어들었습니다만 언제 사요? 구름 위로 올라온 종목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났잖아요. 이럴 때 크게 먹는 거야. 이럴 때. 대신에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샀다가 예를 들어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샀다가 구름 밑에 싹 내려왔어요. 그럼 재빨리 팔아요. 그럼 3점 터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3점이어 주고 먹을 때 따따따따 해가지고 32배 먹으면 이게 크게 버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롯데 정보통신 사는데 언제로 구름 밑에 싹 내려가면 재빨리 팔아요. 그럼 3점 주는 거야. 3점 먹어. 나중에 걸리면 크게 먹어야지. 그죠? 녹십자 랩셀입니다. 주식 강의하는 건지 그죠? 고스톱 강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녹십자 랩셀. 자, 호재도 왜 하락하느냐? 호재가 뭐죠? 호재가? 네? 호재의 정의가 뭐예요? 네? 좋은 뉴스인가요? 맞습니까? 뭐가 좋은 뉴스죠? 그럼 해석에 따라가지고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20조 벌었다. 좋은 뉴스인가요? 와, 20조나 벌었네. 매출액이 20조가 아니고 수익이 20조네. 끝내주네. 라고 하면 호재일지 몰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20조 벌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 삼성전자 이번 그 분기에 30조 벌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0조 벌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은 악재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호재냐 악재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뉴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리는 겁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거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호재죠. 아, 좋은 뉴스겠죠. 근데 주식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별 볼이 없네.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차트제 같은 경우에는 호재, 악재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차트에서 나타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만 쳐다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시장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좋은 바로메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녹십자 랩셀 어떻습니까? 옛날에 15만 7천 700원 갔을 때 길다란 장대 음선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바바방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음선입니다. 아마도 기준선 마저 무너뜨렸으니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재보다는 차트로 봐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일부라도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행히 구름의 지지는 기대가 되니까 크게 많이 밀리지 않으리라고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원칙대로 다룬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넷마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넷마블 질문하신 분은 다음 영상에서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앞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넷마블부터 시작해서 삼성 SDS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대기하고 있는지 쓱 한번 보시면은 제방전지, 세종고업, 대성화금, KPS, SK가스, 부강약품 등등등등등등이 2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